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맛있는 쌀을 소개해드리는 밥 짓는 공무원 밥소믈리에 함승일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는 고픈데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웠던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따끈한 냉동밥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요즘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 양은 약 100g 정도인데요. 품질 좋은 쌀 1kg이 단돈 3,500원이니까요. 이 한 그릇에 들어가는 쌀의 값어치는 단돈 350원입니다. 즉석밥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제대로 만들면 갓 지은 밥 못지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맛있는 밥 짓기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쌀 계량은 정확하게입니다. 대부분의 밥솥에는 계량컵이 함께 제공되는데요. 이 계량컵 한 컵에는 150g의 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밥 3공기 분량 300g의 쌀을 지어 볼게요. 첫 번째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구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가볍게 저어주면서 쌀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쌀을 박박 문대게 되면 쌀에 있는 좋은 영양소도 함께 모두 다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이렇게 헹궈줍니다. 네, 쌀을 다 씻은 후에는 밥솥에 이제 쌀을 넣어주게 될 건데요. 밥솥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물 계량선과 쌀 계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쌀 2컵을 밥을 하니까요. 쌀 컵수 2에 해당하는 물 양선에 맞추어서 물을 계량해 주시면 됩니다. 씻은 쌀을 밥솥에다가 넣어줍니다. 2컵 분량에 맞게 물을 맞춰서 넣어준 후 이렇게 골고루 돌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솥에 이제 넣어볼게요. 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30분간 불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0분간 불리게 되면 쌀 안속까지 수분이 골고루 침투하여서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꼭 30분간 불리기를 추천드릴게요. 백미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밥이 완성되는 동안 맛있는 쌀을 고른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내 입맛에 맞는 쌀 품종 고르기입니다. 쌀은 어디서 자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밥맛이 좌우됩니다. 쌀의 맛 차이를 말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식감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밥을 씹을 때의 느낌입니다. 부드럽게 잘 퍼지는 쌀이 있고 탄력 있게 입안에서 씹는 느낌이 있는 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알이 얼마나 잘 들러붙어 있는가, 즉 찰기입니다. 쫀득하게 끈기 있는 밥이 좋으신 분도 있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입안에서 흩어지는 고슬고슬한 밥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차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게 바로 쌀 맛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쪽으로 가로로는 부드러움과 단단함 또는 탄력 있는 이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또 위아래로는 고슬고슬함, 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쌀 품종을 골라보시면 내 취향에 맞는 쌀 고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쌀 맛지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다음으로 쌀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쌀 표시사항은 이렇게 쌀 포장지를 보면 적혀 있는데요. 요즘은 주로 이렇게 프린팅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주실 것은 등급입니다. 등급은 특부터 상, 보통 순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특등급이나 상등급의 쌀은 쌀알이라든가 오염된 쌀알이 적게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정일자가 또 중요합니다. 쌀은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도정된 쌀을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품종명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품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쌀을 오래 두고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쌀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퍼백에 한번 밥을 지어 드실 분량만큼 나누어 담으신 후에 냉장고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퍼백에 한번 밥을 짓게 되시는 분량만큼 쌀을 담아주십니다. 정확하게 계량해서 담아두시면 다음에 계량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쌀을 담아두신 후에는 공기가 최대한 들어있지 않도록 꾹꾹 눌러서 지퍼백을 봉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된 쌀을 또다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밥이 완성되면 곧바로 이렇게 열십자로 그어주시고요. 한 칸씩 뒤집어서 섞어주십니다. 위아래로 뒤집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밥이 되면서 수분 균형이 불균형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신 후에는 이 냉동밥 용기에다가 나눠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밥을 냉동실에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잘 걸려진 냉동밥은 전자레인지에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냉동밥 어떤지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갓 지은 밥처럼 윤기가 흐르고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예, 오늘은 1인 가구를 위한 냉동밥 준비 방법과 쌀 고르는 요령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밥은 매일 먹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